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목 빠지게 기다렸던 미국의 CPI, 7월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또 웃돌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어제는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수소주와 2차 전지주의 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인데요. 네. 오늘도 저희가 8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선정한 8개 특징주입니다. 대진표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그 대진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신재생주들의 주가가 펑펑 튀어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태양광과 풍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장은 수소까지도 폭발력을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주인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루솔루스가 맞붙는 1라운드의 수소대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라운드 콘텐츠주 두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콘텐츠주들의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이 콘텐츠주의 승자는 누가 될지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8강에 이어서 3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컴투스와 카카오 게임즈죠. 게임주들이 격돌하는 3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늘 컴투스의 경우에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2차 전지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먼저 SKI 테크놀로지,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법안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와 소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미래나노텍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는 나노분말 첨가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는 4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8강의 1라운드 대결 들어가 보시죠. 자,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솔루스 이 두 종목이 맞붙는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지금부터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도 했죠. 그렇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 안에 대규모의 친환경 관련된 예산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상원에 통과를 했다라는 네. 소식 때문에 이 기대감 더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은 뭐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주가도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는 이 수소주들도 따라붙는 모양새에 나타나고 있는데 잠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크게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수소주들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큼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 수소 테마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 테마 저는 어제도 이제 네. 대장주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바로 대장주 두산퓨얼셀이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한국 뉴스는 아닌데 미국 뉴스에서 수소에 대한 그런 투자도 지금 수소 호부에 관련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 수소 테마가 드디어 이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BBB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이 수소 쪽까지 그 재료의 강도가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 그린 산업으로 이제 5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지원금을 쏟아내기로 결정한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재료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그린 산업 시장이 확대가 될 때 예. 우리나라에도 수혜가 불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가라고 많은 주식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수소 거기다가 이제 원전 이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 부분들도 이슈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안 챙겨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이 증시적으로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딱 들었을 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나오는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 에너지로 인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맞아요. 네, 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뭐 유가 얘기, 가스 얘기 정말 지겹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 몇 개의 국가가 그걸 힘으로 이용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크게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는지 그렇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캐파를 확대시켜서 이 기존에 지금 영위되고 있는 에너지 유가라든지 아니면 가스에 대해서 이런 무기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많은 영향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소까지도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수소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이제 화물 운송 부분에서 전기차로만 이게 커버가 되는 거는 절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예. 긴 장거리를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화물 운송 쪽에서는 무조건 수소 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9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4개 이상의 수소호부를 만든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수소가 드디어 실질적으로 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자력, 풍력, 태양광 플러스 이제는 수소까지 봐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뿐만 아닙니다. 원전, 거기다 수소까지 해서 다 고루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이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을 넘어서 수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소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도 동일합니다. 네. 수소도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소를 추출하는 부분에서 많은 개발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뭐 약간 테마성 종목이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풍력이나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적기가 아니냐,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더 갖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소를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되냐? 약간 이것도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한번 그런가요? 불었었습니다. 네. 수소 열풍이. 맞아요. 네, 코롱그룹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대단했죠. 주춤했고, 뭐 두산피어셀도 그런 모습세가 나왔고, 뭐 어떻게 따지자 보면 태양광, 풍력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올랐다가 바닥권 모습에서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태양광, 풍력은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까지는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수소는 꼭 들고 가야 된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의문감은 듭니다. 아, 약간 물음표 좀 붙는군요.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금리 인상 시즌에서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약간 아직까지는 바탕이 못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라면 그때는 수소를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은 들고 가는 전략. 지금 뭐 고가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덜 오른 종목들 찾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고가권에서도 결코 너무 높으니까 안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네. 다만 비중 조절만 잘 한다라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섹터 같은 경우에 물려도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물려도 되는 섹터라고 언젠가 오른다는 거죠. 네. 네, 언젠가 오릅니다. 네. 물론 뭐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예.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너무 지금 고가권이라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려야 바닥권에서 또 다시 물타서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소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번에 드렸습니다. 일단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긴 하겠지만 태양광과 풍력과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 수소 테마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잡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퓨얼셀과 일진아이솔루스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저 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셨죠, 이미? 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요. 대장주는 두산 퓨얼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여기 최인호 전문가님이 있었으면 일진 하이솔루스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두산 퓨어셀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의견이 두산 퓨얼셀로 일치가 되는 이유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역시 대장주가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의 그런 체인지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을 해서 두산 퓨얼셀, 이 에너지 친환경 업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두산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네. 일진 그룹 계열의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발표가 된 게 좀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더 퓨어한 수소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퓨어할수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다 보니까 그레이 수소보다 그린 수소가 가격이 저렴해지는 지금 상황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수소 업체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 두산 퓨얼셀 둘 다 좋게는 보고 있으나 예. 아무래도 이 두산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에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한 수소 저장 장치 부분에서 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장 장치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소 용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본다면 이 일진 하이솔루스도 성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오늘 테마적으로 BB 법안에서 수소에 대한 그 그린 수소에 대한 그런 세금 투자, 세금에 대한 그런 좋은 흐름 때문에 오늘 수소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수소에 대한 그런 매집을 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그 두산 퓨얼셀 골라주시긴 했는데 일진 하이솔루스에 어떤 모자람이 있는 건 아니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기업을 되고 싶어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두산 같은 경우도 에너빌리티 사명까지도 변경하면서 에너지 그렇습니다. 쪽으로 총 집중을 하고 있고 일진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2차 네, 전지 그쵸. 그리고 나서 수소 이쪽도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예. 뭐 원전 관련해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 맞아요. 네,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에너지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예. 상장가 당시에 약간 되게 운 좋게 상장을 했어요. 그때 약간 수소 열풍이 불 때 네. 상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타이밍이었죠. 네, 그래서 예. 공모가 대비 많이 올랐죠. 지금 채팅창에도 한 사람님께서 일진 하이솔도 뻥튀기 공모였구나 이런 말씀까지.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좋을 때 상장을 해가지고 예. 따상에 아마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많이 하락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모가 부근까지 왔어요. 공모가가 34,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부근까지 왔다가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거품은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투자하기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두산 네, 퓨어셀. 인정합니다. 네. 네. 수소가 뭡니까? 퓨어셀입니다. 네. 이름 자체에서도 딱 이렇게 박히게 들어가야 예. 종목들이 더 잘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또 두산이 에너지 기업을 변모하고 여기서 수소, 두산 퓨어셀 이게 대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두산 퓨얼셀을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역시 역시나. 대장으로 갑니다. 네. 69% 두산 퓨얼셀이 가져갔고요. 일진 하이솔루스는 31% 득표해서 두산 퓨얼셀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2배나 넘는 시청자분들이 두산 퓨얼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네, 일진 하이솔루션 관에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 네.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일진 하이솔루스는 45,000원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려온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힘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진 하이솔루스는 목표가 45,000원 이때부터가 상승 추세 시작점이다라고 보시고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45,000원이 좀 상승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최근에 콘텐츠주들의 기대감 그리고 활약상이 눈에 띄고 있죠.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고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종목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두 종목 간의 대결, 그 승자는 지금 바로 가려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나을까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해 주신 김영우 전문가고요. 네, 자, 이정호 전문가님요?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콘텐트리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대 콘텐트리 중앙 한 표씩 가져갔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골라주셨거든요. 네. 콘텐츠리 중앙보다 좀 낫나요? 저는 여기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팬심이 묻어나오는군요. 사실 주식은 팬심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 팬들이 굉장히 많고 팬들이 많다는 거는 이 경쟁력 있는 작품을 통해서 IP 매출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죠. 콘텐츠는 역시나 작품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뭐 시그널 예전에 도깨비, 네, 미스터 선샤인,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네요. 그리고 많아요. 스위트홈이라고 네. 아시나요? 네, 넷플릭스의 아, 스위트홈. 네, 네, 네. 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예, 네. 거의 전설적인 작품들이 네, 거론이 됩니다. 거의 이제 결혼까지 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는 그런 곳에서도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TV 방송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CJ 그룹 계열에 속해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ENM보다 지금 시총 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기대감, 성장성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이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그리고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 편수나 규모라든지 그게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아마 넷플릭스와 그 계약이 만료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걸 리크루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냥 계약이 만료하고 더 높은 가치로 다시 한번 제작을 맡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 만약에 넷플릭스와 협상이 이렇게 잘 끝난다면 공급 계약이 잘 마친다면 만약에 이때 이제 좀 한 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네. 계약금으로 많이 돈을 좀 이렇게 훅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콘텐츠리 중앙도 최근에 뭐 헌트나 범죄도시 3 뭐 해서 좀 좋은데요? 극장가에서 조금 힘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종목 모두가 이 어떤 작품들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대감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더 강하다라고 일단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이제 중앙일보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메가박스도 운영을 하고 예. 있고요. 근데 이제 CJ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라주셨는데, 자, 이정호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의 환경이 좀 더 낫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저는 이거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죠? 네,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나 본데요? 네. 제가 이거 강한 녀석들 종목으로 컨텐츠리 중앙을 34,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티켓을 획득하지 네, 않으셨나요?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필하시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네. 최대 제작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되게 재밌습니다. CJ ENM이 대주주인데 CJ ENM의 시총을 넘어섰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알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극장도 메가박스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누가 더 상승세가 강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컨텐츠리 중앙이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락했던 부분도 크고 컨텐츠리 중앙이 이번에 나오는 수리남이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이게 황정민, 하정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이슈가 잘 안 나고 있는데 한정민 하정우 조합은 없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네. 네. 강한데요? 네, 우리 4885가 4885. 내가 나옵니다. 아이고, 네,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대작이죠. 하정우가 오랜만에 복귀한다. 그리고 황정민까지 이게 아직까지는 이슈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이슈까지도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주를 볼 때 제가 좀 많이 보는 거는 약간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파급력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그 주가가 상승할까 이런 건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무거워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약간 상승세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리 중앙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기대해 봤을 때 콘텐츠리 중앙이 낮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선택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과연- 선택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름값 하는군요. 시청 높은 이유가 있어요. 자, 69% 가져갔고요. 콘텐츠리 주강 31%의 득표를 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콘텐츠리 중앙관에서는 이정호 전문가님이죠? 네, 이정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5만 원 정도를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5만 원을 돌파했으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한 다음에 7만 원까지 보신다면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극장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2024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오면서 이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확 증가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영화관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티켓값 인상.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이제는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에 더욱더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역시나 좀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비중 축소해서 7만 원까지 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게임주들끼리 맞붙여봤습니다. 자, 컴투스 역대급의 그 실적을 내놓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컴투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요새 좀 좋아졌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고 있는 상황이죠. 자, 컴투스와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이제 올려가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승부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왜 웃으시나요? 이것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컴투스로 이번 주 자꾸 선택권이 없어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죠? 컴투스로 컴투스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여지없이 컴투스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선택권 있으시죠? 네, 저는 있죠. 네, 있는데 저 밀어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컴투스 굉장히 좋게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 고르겠습니다. 오늘 의견이 좀 많이 안 맞으시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에도 컴투스 골라주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도 이렇게 이게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여기서 컨텐츠리 중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저는 1등주도 좋아하지만 약간 2등주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컴투스는 위메이드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게임주들 한창 잘 갔을 때 컴투스도 뭐 위메이드 못지않게 잘 가지 않았나요? 네, 네, 잘 맞아요.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P2E 관련해가지고는 유메이드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가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유메이드만큼의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컴투스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를 골라주셨는데 오늘 그 유상증자 소식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악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잘 가던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막 이렇게 크게 희석이 돼서 이 기존 주주들의 재고 가치를 훼손시키기보다는 제3자 배정으로 예. 투자를 유치를 이미 확정을 한 상태에서 좀 주주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는 오히려 더 호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랑 이 컴투스 모두 지금 게임주들 제가 바이오랑 게임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게임주들이 올리기 좋은 명분들이 올리기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환경 자체가 메타버스를 만들기 좋은 그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컴투스와 이제 MP 그리고 위지익 스튜디오 거기다가 이제 레몽레인까지 같은 그런 연결고리들이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성장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너무 큰 뒷배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카카오 자체가. 네,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을 게임 업체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기 안에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놀아봐라, 매출을 키워봐라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방식이에요. 것도 그런 거 카카오가 네,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카카오가 제일 잘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네. 판짜고. 데리고 근데- 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판짜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것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그런 판짜기, 게임의 네. 판짜기 부분들이 캐파가 점점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우리나라만 5천만 이상이 쓰고 있는 그런 예.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 접근성 부분에서 또 판을 키울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레벨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좀 대형 게임들도 PC에서 이제 모바일화 시켜서 런칭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마무스메까지 네. 한번 이제 매출로 터트리면서 게임주들의 그런 대장은 저는 카카오 게임즈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와 컴투스, 사실 뭐 게임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 종목 워낙에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도 선택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네. 것 같거든요. 자, 카카오 게임즈 대 컴투스의 대결, 여러분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오, 생각보다 가뿐하게 그러네요. 컴투스가 네. 이겼습니다. 잠깐만요. 이정우 전문가께서 하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이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상 밖의 이길 줄 몰랐는데. 진짜 저도 네. 이렇게 많이 벌어질 줄도 몰랐는데 컴투스가 꽤나 가뿐하게 70% 가까이 득표를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컴투스 바로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분들은 이정호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 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예상치 못한 패배신가요? 네. 네. 좀, 이 강한 녀석들, 당황하셨네요. 네, 팬들이 많나 봐요. 역시 강한 강하다 녀석들, 봅니다. 네, 네. 좀 강하게 좀 투표가 들어왔네요. 예.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목표가 8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네. 하반기 때 게임주들 사이클이 제가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라는 그 외형 성장성을 봤을 때 8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모아봤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SKI 테크놀로지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동안 숨을 죽여왔다가 조금씩 움직여갑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종목이 최근에 포스코케미칼의 GM과의 13조 원 계약건 알고 계시죠? 그와 엮여서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가 탄력받은 미래나노텍과 SKI 테크놀로지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선택하시나요? 저는 SKI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이정호 전문가님은요? 전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이요? 오늘 두 분의 선택이 계속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정호 전문가께서 이번에는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네. 게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자신감에 차 있으세요. 김영호 김영우 전문가님. 네. SKI 테크놀로지가 미래나노텍 얘보다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좀 작은가요, 미래나노텍?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네. SKI 테크놀로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로 봤을 때. 네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포스코케미칼 관련해가지고 이 양극재 첨가제와 그리고 수산화 리튬 분말을 가공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포스코케미칼이 GM의 공급 계약을 크게 따내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좋은 영향을 흐름이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단기적인 이슈로는 미래 나노텍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래 나노텍의 주가를 견인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SKI 테크놀로지는 좀 주주들 많이 속을 썩였죠. 정말 네. 부른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25만 원 이렇게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SK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그런 분리막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적자인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우려감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분리막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기차가 확대가 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익이 단기간에 선화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의 전기차가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분리막 사업 쪽은 좀 지금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올라올 때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의 뭐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제부터는 쭉 올릴 일이 남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북미 시장 공급을 제한을 한다는 네, 내용이 맞아요.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사이익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사이익 그리고 낙수 효과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SK 테크놀로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반대로 미래나노텍 골라주셨는데 네. 조금 반짝하는 종목 아닌가요? 반짝이요? 요즘 뭐 화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약간 살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던데. 네네네. 더 올라야죠. 더 오른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까? 이 둘 중에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리막이냐 양극재냐라고 네. 봤을 때 당연히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그렇긴 수가 하죠.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요즘 되게 잘 가잖아요. 네. 그게 등에 업고 미래나노텍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래나노텍이 원래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로 탈바꿈을 하는 네, 중에 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시총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다. 더 가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업 다각화하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TCC 스틸을 좀 예로 들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스틸 회사였습니다. 근데 네. 2차 전지 관련 주로 엮이면서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체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 다각화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또 운 좋게 또 상장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근데 변동이 엄청났어요. 네, 이거 좀 너무했다라고 너무해도 너무 떨어졌다라고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좀 늦게 상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배신감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네, 지금 배신감 갖고 있는 분들은 미래 나노텍으로 이제 갈아탈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나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따로 붙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경쟁이 팽팽합니다. 일단 SK 테크놀로지와 미래나노텍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었거든요. 이 시청자분들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SK 테크놀로지는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그렇죠. 배신 많이 당했고, 자 미래나노텍은 너무 요즘에 반짝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해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SK 테크놀로지가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나 봐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66% SK 테크놀로지 골라주시면서 이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미래나노텍 관련해서는 이정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자신감 있는 종목이 오히려 네. 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원대인데 지금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12,000원이면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시총이 2,600억인데 지금 이 정도 시총이면 엄청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 밸류레이션이나 이런 건 다시 한번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대가 시총은 3,000억대는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 4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 첫 번째로 수소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감축법, 미국의 이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정말 잘 달려가고 있죠. 그중에서 이번에는 수소주들이 바짝 튀어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 4강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콘텐츠주들의 주가 요즘에 활약상이 워낙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기대감도 함께 붙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콘텐츠들이 중앙을 물리치고 올라와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 대 바로 이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수소인가요? 콘텐츠인가요?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어렵죠. 진짜 네.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네. 어렵습니다. 사실 다 기대감이 네, 있는 맞아요. 종목들이라서 네, 맞습니다.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고 예. 저는
두산 퓨어셀로 가겠습니다. 네. 티켓 종목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티켓 안 받았습니다. 저는. 네. 아, 그런가요? 네, 콘텐츠리 중앙이에요. 아, 그러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두산 퓨어셀 골라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두산 퓨어셀로 했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저도 두산 퓨얼셀. 이거 알겠습니다. 너무 웃긴데요. 네. 두산 퓨얼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주 역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이쪽으로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세한 골라주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 이정호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두산 퓨어셀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어떻게 볼까요? 그걸로 관점을 잡았습니다. 네. 둘 중에 뭘 살까 하다가 물려도 되는 종목이 뭘까 여기서 물려도 되는 종목. 네, 물려도 지금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 둘 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하반기까지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산 퓨어셀이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되게 요즘에 다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서 또 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포스코 맞아요. 케미칼처럼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수소가 반짝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반짝이 임팩트가 있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뭐 주가 많이 쉬었잖아요. 네, 많이 섰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슈나 이런 부분은 또 잘 따라와 주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1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실적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두고 봤을 때 두산 퓨어셀이 갈 여력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선택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두산 퓨얼셀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요. 네. 이 수소에 대한 그런 수소 허브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그린 수소에 대해서 이 돈을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키로당 3달러로 생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한대요. 네. 그렇다면 그레이 수소보다 그린 수소의 가격이 더 싸지는 건데 그러면 수소 부분에서 탄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필두로 해서 수소주들이 좀 더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신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중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캐파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산 퓨얼셀도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시설이 확대가 된다면 또 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따라서 매출도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 퓨얼셀은 오늘 성장 많이 상승을 했지만 네. 네.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보태주실까요? 이하 동문인데요. 떨어질 때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콘텐츠 주들이 상승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OTT 가입자 수들의 그런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라기보다는 이제 네. 실제로 작품성이나 아니면 인기에 대한 그런 OTT 가입자 수 증가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스튜디오 드래곤도 떨어질 때마다 사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까 저점 대비 거의 30%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요거 그러면 좀 주춤할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세를 돌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20일평을 돌파를 하려고 예. 지금 준비 중인데 만약 여기서 안착 다시 내려왔을 때 120일평에서 지지를 받는다 테스트 구간에 성공을 한다면 예.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두산 퓨얼셀의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둘 다 좋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같은 수소 관련주, 신재생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망 밝게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게다가 콘텐츠주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신드롬에 힘입어서 또 전체적인 매수세가 많이 좀 붙었었죠. 네.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앞으로 주가 상승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의견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전문가님들께서는 두산 퓨얼셀로 가주셨지만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요즘에 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네, 안 되는군요. 두산 퓨얼셀이 확실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기다렸던 만큼 주가 강한 탄력 이끌고 있는 두산 퓨얼셀 76%를 득표하게 되면서 가뿐하게 승리 챙겨갔고요.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두산 퓨얼셀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관에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약간 네. 망설였으니까 네. 그거한테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산 스튜디오 드래곤은 목표가
주가 95,0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지금 네.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코로나 저점을 딱 반등 삼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밸류로 본다면 지금도 적정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작품이라든지 이 CJ 안에서 내에서 어떤 콘텐츠 콜라보를 진행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서 메타버스랑도 좀 IP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랑도요? 네, 맞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역대급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전기차 이 분리막 쪽이죠. 자, 그런데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 조정 끝에 최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누가 이길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컴투스 아니면은 SKI 테크놀로지 둘 중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로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은 컴투스 게임주로 갔고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이번에는 네. 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심 쓰듯이 네. 하시네요. 네. 뭐 하시는 거죠? 자, 일단 이번에도 4강에 두 분의 궁합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네. 자, 두 분 다 컴투스 게임주로 가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우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는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좀 확 올라갈 타이밍 안 됐습니까? 매물대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이나 장기적인 상승이 좀 더딜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이번 달에 네. 신작 게임 출시가 있습니다.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더 시세나 분출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서머너즈 워라는 IP가 나온 지 8년이나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가요? 사랑받고 있고 아직도 컴투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 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모습도 있고, 지금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적이랑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한다라면 네. 주가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컴투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8강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골라주시더니 네. 갑자기 컴투스로 또 골라주셨어요. 떨어졌잖아요. 오늘 부쩍 귀여워지셨어요. 네. 둘 다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네. 저는 카카오 게임 떨어졌으니까 바로 이제 제 2의 아들 컴투스로 가야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컴투스는 제가 정말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자주 언급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이 현재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컴투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세계관의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위메이드에 이어서 이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테라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한번 깨지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2분기 때부터 그리고 내년에 컴투버스가 만약에 이제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IP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투스와 SKI 테크놀로지의 대결. 일단 두 분 다 컴투스 게임주로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을지 지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네, 과연- 야, SKI 박빙이네요.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는 박빙의 대결이 됐는데, 그렇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컴투스가 근소한 차이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컴투스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SKI 테크놀로지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길게 본다라면 네. 12만 원까지 까지는 가능성은 예. 있을 거다라고 짧게 보고 아니라 있습니다. 길게. 네, 네.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즘 다 잘 가는데 네. 이 종목을 왜 못 갈까?
맞습니다. 많은 올라왔다고 분들이 해도 사실 못 간 거예요. 네. 생각을 한다면 이제 사면 안 됩니다. 네, 못 갈 수도 있어 진짜. 네. 리스크가 좀 꽤 있군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다 잘 가고 있는데 네. 못 가고 있는 거는 진짜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 많이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소외된 주식을 괜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를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시면서 조금 다른 2차 전지주들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앞으로 또 하반기에 당장 기대감이 아주 큰 종목들이죠. 수소주의 대장 두산 퓨얼셀 올라와 있고요. 게임주 중에서도 컴투스가 결승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수소 대 게임의 대결, 두산 퓨얼셀 대 컴투스의 대결, 그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이거 진짜 어렵죠. 네. 두 종목 모두 다 네. 제가 이제 항상 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거 어떤 자식을 버리실 거예요? 제가 발언이 과했나요? 버리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진짜 못 고르겠네요. 예. 네. 그래도 골라야겠죠. 네, 두산 퓨얼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두산 퓨얼셀로 갔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은요? 컴투스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께서 아주 강력하게 컴투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 대 이정우 전문가 오늘 스파크가 튀네요. 자, 그러면 두산 퓨얼셀을 미인주로 골라주신 이유 김영우 전문가님? 오늘로써 이게 수소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기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네, 키로당이, 네, 그렇죠. 키로당 이게 3달러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진짜 수소 이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BB 법안에 굉장히 상당 부분이 포함됐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개 이상의 수소 후보가 생긴다면 이 생산에 보조금까지 준다? 허브가 생기고 생산에 보조금까지 준다. 그런다면 수소 산업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자체, 캐파 자체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수소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같이 넣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컴투스는 말해 뭐합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네. 두산 퓨얼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하게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도 매집이 가능한 두산 퓨얼셀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계속 친환경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게임주인 컴투스 골라주셨거든요. 네. 선생님 거 말도 끝나기 전에 바로 외쳐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고집하시는 거죠? 네,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배지를 받기 때문에 배지에 미치셨어요. 지금. 이상형 월드컵 출연하신 거예요. 이게 강한 녀석들이 아닙니다. 배지 받고 싶은 열망이 네. 너무 강했다라고 이승엽 생각이 전문가님 들어요. 모셔야겠어요.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컴투스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산 퓨얼스의 컴투스를 이번 연도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컴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의 넘어야 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게 뭐냐? 지금 한 가지 산은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이번에 나오는 신작 게임, 네. 이게 흥행이 될 경우에 이제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는 나올 거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저는 좀 약간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바타 2가 하반기에 개봉을 해요. 그 대작이 네. 나오는군요.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네. 본다면 확실한 건 아닌데 이번 연도 하반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게 다시 메타버스 열풍을 만들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잘 잡을 경우에는 이 하반기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과 컴투스 전문가분들의 지금 의견도 치열하게 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미인주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떨까요? 수소가 강했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61% 가져가면서 컴투스의 39%를 못 지르고 네. 두산 퓨얼셀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고의 미인주 은성의 거의 발표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수소주죠. 두산 퓨얼셀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게임주의 컴투스를 못 지르고 두산 퓨얼셀 수소가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컴투스 관해서는 좀 가격 전략을 이정호
이정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 컴투스는 목표가 99,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이 99,000원까지 본다는 거는 게임 출시작 기대감까지가 99,000원까지 오를 거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네. 봤습니다. 매물대도 약간 그 부분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게임 출시가 잘 되고 흥행을 한다라면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도 넘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산 펼스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5,000원쯤에 매물대가 이제 있는데 여기 매물대에서 아마 한번 레벨업 한 다음에 거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수소 같은 부분은 이번에 BB 법안 정책이 좀 구체화가 되면서 앞으로 주가 레벨업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를 조금 기준으로 보시고 99,000원,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5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이렇게 이상열 두커 그 우승 종목은 바로 두산 퓨얼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네. 공개 방송 이야기 잠깐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신가요? 네, 공개 방송 있습니다. 하반기 전략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건데 저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이 멋지시네요. 자, 네. 오후 4시에 이렇게 멋진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주시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 전략들 쏙쏙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김영호 네. 전문가께서도 항상 고정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만큼 BBB 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자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마찬가지로 4시입니다.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오늘장 리뷰와 함께 BBB 법안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참고해보시면서 유익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면 투자 고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